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그 전사라는 명령을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요 제도라는 거, 다음 스레드 결합, 그리고 두껍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사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 있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어떤 물체에다 붙이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나면 보통 바코드 같은 거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바코드 같은 것도 붙여줄 수도 있고, 또는 뭐 항공기에 들어가는 어떤 전자 장비의 기판 있죠? 그 보통 우리 이제 PCB라고 그래요. 그 PCB를 스캔을 떠서 우리가 모델링한 3차 물체에다가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F6번을 눌러서 등각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요 XY면에다가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했고요. 자, 네모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F6번 돌출을 합니다. 자, 두께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진 같은 걸 붙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또 새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모양으로 한 다음에요. 이게 삽입에 보면 이미지라는 거 있죠. 자,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그 공용 문서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다음 공용 지금 윈도우 10에는 아마 사진 같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서에 오토데스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인벤트 2019 버전이죠. 2019 버전에 배경이 있어요. 이게 백그라운드. 배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몇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 볼게요. 자, 열기. 그러면 그림이 큰 게 하나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부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게 좀 찍어 볼게요. 좀 띄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케이프 누르면 외부 있는 사진이 들어왔죠. 자, 크기를 조정할 건데요. 옆에 요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을 찍게 되면 이렇게 회전 같은 걸 하게 돼요. 그래서 꼭지점 말고요. 꼭지점 바로 옆에 있는 변이 있죠. 변을 눌러서 움직여주면 이렇게 크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F6번 등각. 자, 여기서 이제 전사를 하는 거죠. 전사. 먼저 이미지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붙일 거냐? 이쪽 면에다 붙일 거다. 하고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한 이미지에 죄송합니다. 모델링한 부분에 이미지가 부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일반 그 바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같은 걸 가져와서 이렇게 부착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도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드래프트를 해가지고요. 면을 기울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새 화면을 열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부품. 자, 그리고 F6번을 누른 다음에요. 자, XY 있죠. XZ 평면 있죠. 여기를 새 스케치를 들어가고 위에서 본 모양으로 돌리겠습니다.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하고요. 자, 여기에서 가로 세로 50짜리 정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50, 탭 50. 자, 정중앙에 굳이 맞추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다음 F6번. 자, 돌출. 높이는 한 40 정도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돌출을 할 때 자세히 가보면 테이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테이프 값이 양의 값이 되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값을 빼기 부를 붙여주면 가면서 줄어들죠. 근데 이게 보면 전체적인 면이 동시에 다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테이프를. 자, 그래서 돌출에 있는 테이프는 전체를 테이프를 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제도, 즉 테이프를 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도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타입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보면 인장 방향이라는 걸 보는데요. 여기서 인장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면은 윗면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바닥 요면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요 면을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 있죠? 기울기는 한 15도 정도만 줘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요 순수 면을 봤을 때 이 면에 2분의 1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할 때 위쪽을 클릭을 하죠. 아래쪽 여기를 클릭하면은 테이퍼가 안쪽으로 이렇게 테이퍼가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선택을 위쪽으로 하죠. 그러면 요 가까운 모서리가 고정이 돼 가지고요. 먼 쪽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면을 지정할 때도 그 면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은 아래쪽 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쪽으로 넘어갔죠? 이번에는 여기 위쪽 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바깥쪽으로 벌어지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것보다는 주로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주로 우리가 많이 쓰죠. 부피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빠져나온 다음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래서 현재 이 각도가 15도가 된 겁니다. 다음에 또 이쪽을 가볼까요? 여기는 바깥쪽으로 더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면을 기울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을 이렇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요. 다른 걸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면이 요 위에 아래쪽이나 또는 위에서 한꺼번에 다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딱 중간 있죠. 중간에서 요 두 개만 안쪽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주고 싶다는 이야기죠. 중간에서. 그러려면은 여기에 면을 분할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면을 분할해 볼게요. 자, 평면이란 명령을 준 다음에요. 이전에 우리가 이 면 연습을 할 때 얘기했었죠.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이라고 하는, 자, 이걸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평면을 한 다음에 요 윗면 클릭하고요. 자, 살짝 뒤집어서 아랫면을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윗면과 아랫면 중간을 통과하는 작업평면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면을 분할할 때는 위에 분할이라는 명령어 있죠. 이 명령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분할 도구는 요 평면을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면을 전체적으로 분할할 거냐 또는 내가 지정한 면만 분할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지정한 면, 즉 요 면과 요 면만 분할을 하겠다는 뜻이 돼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작업평면에 가시성을 꺼보면 자, 여기에 선이 하나 들어갔죠. 분할된 거. 근데 분할을 안 한 자리는 선이 없죠. 그래서 분할을 한 자리만 선이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가시성이 켜져 있어도 되고 꺼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시 제도. 자, 이번에는 이제 얘로 들어간 겁니다. 고정된 평면 돼 있죠? 그럼 고정된 평면은 금방 우리가 만들었던 요 작업 평면 얘를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면을 묻죠.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냐 아래냐. 그래서 밑쪽에 있죠. 여기와 여기를 지정해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 면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죠. 자, 반면에 면이 분할이 안 된다 여기 지정해 볼게요. 양쪽으로 들어가 버리죠. 중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죠? 면이 분할된 데는 분할된 자국에서 기울기를 가지지만 면이 분할 안 된 데는 전부 다 한 번에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한 번에 기울기를 가져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면을 분할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면만 이렇게 분할할 수 있고 분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할, 기울기 이 두 개는 지우겠습니다. 자, 분할의 마지막 기능, 제도의 마지막 기능입니다. 자, 이 XY 평면을 한 번 더 새 스케치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시성을 꺼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작업 평면하고 물체가 중앙에서 이렇게 겹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에서 겹치는 부분을 표현을 할 때는 여기에 형상 투영이 아닌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투영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F6번 눌렀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 다음에 다시 제도를 해볼게요. 자, 세 번째 겁니다. 그림을 잘 보면 아래 위로 양방향으로 가는 거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해볼게요. 먼저 연장 방향은 이 XY 평면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도구 묻죠. 분할 도구는 우리가 만드는 이 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을 묻죠. 면은 요 면, 요 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쵸.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다 해볼까요? 자, 요 면, 또 요 면. 그리고 테이프는 한 20 정도를 줘볼게요. 해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방향 테이프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 또는 전체적인 테이프를 줄 때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어떤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레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레드는 우리가 구멍에서 사용하던 거는 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탭은 앞나사를 나타낼 때, 스레드는 순나사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부품을 새로 하나 열어가지고요. 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YZ 평면 있죠? YZ 평면을 새 스케치를 하고요. 굳이 평면으로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요 점에서 자, 지름 10mm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돌출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돌출해서 거리는 한 40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한 60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봉이 하나 있을 때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일 기능을 써서 실제 3차원 나사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실제 3차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가지고 나사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스레드 자, 마우스를 위에 살짝 올려보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 길이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꺼볼게요. 끄고 나면 마우스가 있죠.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항상 가까운 쪽, 가까운 끝면에서 이렇게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가까운 이쪽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사의 길이는 한 25 정도. 그럼 요 면에서 25가 들어갔고요.
자, 앞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것은 여기서 얼마 띄운 상태, 이런 나사를 만들 일은 없지만 일단 O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끝에서 5mm 떨어진 여기서부터 이제 나사 가공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0을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나사의 사형으로 가보는 거죠. 사형에 가보면 여러 나라의 나사 종류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IS 매트릭 프로파일을 쓸게요. 그러면 요거 나사 지름을 제가 20을 줬죠. 그렇죠? 그러면 그 20을 찾아서 나타내는데요. 만일에 이 원기둥의 지름이 20보다 조금 크다든지 또는 죄송합니다. 또는 작다든지 하게 되면 근사치에 해당하는 나사를 물고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지정해 보면 뭐 20 곱하기 2.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나사의 피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사의 피치라고 하는 것은 나사를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했을 때 이 나사의 제일 높은 쪽을 산이라고 그러고요. 나사의 제일 깊은 여기를 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치라고 하는 것은 이 산과 산 사이 간격이 있죠. 산과 산 사이 간격, 요거를 피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 2.5가 되어 있으면 이 산과 산 사이 간격이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산업기사 시험을 보게 될 건데요. 그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필기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나사가 1회전 했을 때 얼마를 움직이느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사가 움직이는 거리를 리드 L이라고 그래요. 리드 L은 NP라는 공식이 있어요. NP. 자, 여기서 P는 요 피치가 되고요. N은 나사가 한 줄 나사냐, 두 줄 나사냐를 지정해줘요. 그러면 나사가 한 줄 나사고요. 피치가 2.5면 나사가 1회전하면 2.5를 가는 거고 두 줄 나사가 되면 5mm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나사의 등급을 나타내요. 그래서 앞나사일 때는 요 뒤에 G가 대문자 G가 되고요. 순나사일 때는 소문자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를 오른 나사냐 왼 나사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나사는 오른 나사고요. 왼 나사는 주로 이제 특수 나사입니다. 특수 나사. 그래서 오른 나사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LPG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은 이제 특수한 부분에만 주로 많이 쓰이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사 끝에는 우리가 못따기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못따기를 뭐 2mm면 2mm, 1mm면 1mm 이렇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스레드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스레드를 먼저 하고 나서 못따기를 해줘야 돼요. 만일에 못따기를 먼저 하고 나서 스레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스레드 길이를 25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못따기를 먼저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25mm가 적용이 되게 돼요. 근데 못따기를 먼저 안 했으면은 여기서부터 25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스레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 그 결합에는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는데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물체를 두 개를 그려요. 그런 다음에 그 두 개 물체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합집합을 할 수도 있고 차집합을 할 수도 있고 교집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합을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부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F6번 해가지고요. 자, 먼저 XZ 평면 있죠. 자, 여기를 새 스케치로 들어가 볼게요. 위에서 본 모양으로 했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했고요.
그림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치수 무시하고 그려볼게요. 그리고 모두 구성선, 그리고 여기에 원을 하나를 그리고요. 자, 동일해서 원의 크기를 다 똑같게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 있죠? 호를 여기에 교차점에서 이렇게, 자, 임의의 크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교차점. 자, 그리고 동일. 자, 여기와 여기가 동일하고 여기와 여기가 동일해요. 자, 스케치 마무리. F6번. 자, 돌출. 그러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좀 높게 돌출을 시켜 볼게요. 자, 확인.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있죠? XY 평면 여기를 새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자, 7번 해서 여기에서 선을 해가지고 약간 목깎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깎이 조금 작다 싶다, 그쵸? 6mm 정도 좋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자, 스케치 마무리, 돌출. 자, 양방향으로 갈게요. 양방향. 자, 이때 만일에 우리가 그냥 확인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 확인하면 요거는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하나의 덩어리예요. 자, 이럴 때, 자, 여기에서 이제 볼게요. 솔리드 본체 있죠? 여기를 확장을 시키고요. 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새 솔리드라는 거 있죠? 새 솔리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물체와는 서로 독립된 솔리드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차이점이 여기 있죠? 두 물체가 하나가 됐으면 곡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안 보이죠?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결합, 바인딩을 하는데요. 자, 기준은 반드시 한 개가 돼야 되고요. 도구 본체는 여러 개가 돼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에서 이 물체를 빼든지 결합을 하든지 또는 교집합을 하든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얘를 잡을게요. 자, 기준 잡고 나니까 바로 도구 본체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를 지정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합집합 돼 있죠? 합집합에서 확인을 해주면 두 개가 합해졌다는 의미에서 선이 들어가고 솔리드가 하나로 바뀌었죠. 자, 이번에 다시 요 결합 있죠? 결합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번에는 차집합을 해볼게요. 차집합. 그럼 중앙에를 뺐으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텅 비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결합해서 이번에는 우리는 얘를 교집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졌죠. 특히나 여기에 만일에 구멍이 하나 뚫린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 부분이 곡선이기 때문에 구멍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위에다가 구멍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합을 지울게요. 자, 결합을 지우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새 스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원의 중심점이 잡혔죠. 자, 그러고 나서 구멍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그렇죠? 그 다음에 크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 크기는 한 3 정도로 해볼까요? 3, 한 이 정도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결합 기준은 중앙에서 두 번째는 여기를 차집합을 하겠다. 교집합이죠. 그리고 확인해주면 구멍까지도 같이 이렇게 뚫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2개 이상을 서로 모양을 그린 다음에요. 그거를 결합을 통해서 물체를 쉽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3D 모델링하고 어떤 물체와 물체를 서로 조합을 한다 했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우리가 멀티바디라고 그래요. 멀티바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 번에 조합을 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두껍게 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두껍게 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던 솔리드 객체나 또는 우리가 만든 곡면의 어떤 두께를 조정할 때 써요. 자, 그러면 이제 두껍게 하기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 구멍이 있죠, 그렇죠? 이 구멍만 조금 크기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두껍게 하기. 자, 값은 아주 작게 줄게요. 저 구멍 크기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0.5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이 구멍을 지정을 해볼게요. 자, 선택. 구멍을 지정하면 자, 안쪽으로 쑥 들어간 게 보이죠? 반지름이 0.5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은 1mm가 줄은 거죠. 그래서 한 0.2 정도로만 해볼게요. 그럼 안으로 들어왔죠? 자, 적용. 이 구멍이 줄어들었죠? 자, 반면에 이번에 이쪽 구멍을요, 2mm를 줄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고 적용을 하면 이번에는 구멍이 오히려 커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자, 요 면 있죠. 요쪽 면. 요 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0.5mm다. 지금 현재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안 파지네, 그렇죠? 그럼 바깥쪽으로 내보면요. 바깥쪽도 좀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부드럽게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면을 바꿔볼게요. 자, 이쪽 면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 키 눌러서 취소를 하고요. 자, 여기는 좀 될 것 같은데요. 자, 적용을 해볼게요. 얘는 더 커졌죠. 0.5가. 이번에 이쪽 면은 빼겠다. 그럼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용해주면 빠졌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리드 자체의 두께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만일에 이거를 곡면으로 바꾼다. 곡면. 자, 곡면은 요 서피스가 되겠죠. 서피스. 자, 그러면 곡면은 다릅니다. 자, 이쪽 면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쪽으로 예를 들어서 한 2mm만 띄우겠다.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곡면 있죠? 이쪽에서 2mm가 떨어진 작업 평면은 아니고요. 요거 모양 똑같이 생긴 게 2mm가 이렇게 간 거죠. 그럼 요것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요 면을 잡아볼게요. 요 면. 그럼 요 면에서 2mm가 적용을 해주면 2mm가 그대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곡면에서 또 요 면도 되겠죠. 기존에 있는 곡면에서 그대로 2mm씩. 근데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그냥 키워지는 건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요거 반지름이 5였으면은 우리가 요 사이가 2가 떨어졌죠. 그러면 요거는 반지름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기계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라든지 하는 이런 시험을 볼 때 그때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항공기 기체 있죠. 기체 모양을 그렸을 때 그때도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예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부품을 새로 하나 열었고요. F6번.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어떤 형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XY 평면을 저 새 스케치 한번 해볼게요. 자, 물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를 할게요. XZ 평면에다가 새 스케치를 했고요. 자, 치수 무시하고 형태로만 제가 그려볼게요. 그래서 형태를 길게. 자, 치수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요. 치수가 없을 때는 이 수평을 통해서 가운데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정중앙이 됐죠. 자, F6번. 다음에 돌출 명령을 준 거예요. 돌출해서 높이는 한 20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면요. 여기서 봤을 때 모양이 이렇게 동그래지고요. 여기서 봤을 때도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수입을 쓰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XY 평면을 새 스케치. 자, 그리고 F7번. 자, 홀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 높은가요? 좀 줄일게요.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F6번. 그 다음에 요 곡선 끝에 작업평면 잡는 거 해봤었죠. 자, 평면 명령을 주고 요 곡선을 지정하고요. 요 끝점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곡선 끝에 수직하는 작업평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를 새 스케치. 그러면 요 새 스케치에서 여기 형상 투영했죠? 이 끝점을 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앞에서 본 모양을 할 때는 이때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면보기라는 거 있죠? 면보기에서 요 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면이 우리 정면으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형상 투영했던 점이 있고요. 자, 홀을 조금 크게 해서 요 점을 클릭을 할 건데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높이를 조금 더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스케치 마무리 F6번. 자, 여기를 이제 수입. 그러면 현재는 폐곡선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서피스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프로파일은 얘를 잡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 얘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곡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가시성 끄고요. 자, 그러면 곡면 위에 있는 거를 잘라 버릴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또 분할입니다. 분할 중에서도요. 면을 분할하는 게 아니고 솔리드 자체를 잘라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분할 도구는 우리가 만드는 곡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촉이 가는 방향이 버려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버릴 거니까 여기를 할게요. 자, 확인.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 곡면하고 똑같이 이렇게 깎아낸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곡면 있잖아요. 요 곡면에서 반지름이 얼마만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3이라 해볼까요? 3만큼 떨어진 원기둥을 또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때 또 두껍게 하기 이걸 씁니다. 자, 곡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곡면을 지정을 할게요. 해주면 지금 1mm가 밑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위쪽으로 해서 한 3mm 정도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측면에서 이렇게 볼게요. 측면에서 보면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라갔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이 간격 띄우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평면 명령을 줘서 XZ 평면에 셀을 하나 잡고요. 위로 쭉 올릴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가는 게 낫겠네요. 자, 그냥 여기 처음에 있던 XZ에서 바로 그냥 그려볼게요. 새 스케치. 그리고 F7번 하면 전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점을 잡고 원을 조금만 그릴게요. 그리고 다시 F7번 해보면 자, 요런 원이죠. 그렇죠? 요 원을 이제 돌출을 하는 거죠. 돌출, 합집합. 그럼 쭉 올라가죠. 자, 요때 이걸 쓰는 거죠. 지정면. 요 위에 면까지만 올라가라.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무늬가 보이죠? 결론은 현재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요 곡면 있죠? 처음에 만들었던 요 곡면에서 3mm 떨어진 지점에 똑같은 형태 또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곡면의 반지름이 30이었다. 우리 높이 3을 줬죠. 그러면 요 곡면의 반지름은 3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껍게 하기라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하던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평면 명령을 주고 XZ 평면에서 아까 위로 이렇게 쭉 올린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를 새 스케치. 자,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또 아까처럼. 자, 스케치 마무리 F6번. 자, 요거는 가시성을 끌게요. 자, 그런 다음에 돌출. 원기도 하나 잡혔죠? 자, 요때 사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바닥에 있는 요면 있죠? 여기와 위에 있는 요면 사이에 하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체가 엉뚱하게 가버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볼게요. 자, 최소 솔루션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방향이 지금 잘못된 것 같네요. 자, 형태가 제대로 지금 안 나오네요. 이거를 확장을 시키지 말고요. 그렇죠? 요 뭐냐면 이 물체의 확장된 면까지 지난번 우리가 돌출의 특징 부분에서 한번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장 부분을 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이를 해주니까 요 곡면과 요 곡면 사이에 또 쏙 들어가는 돌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형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껍게 하기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가시성 끌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가시성 끄고. 자, 작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1mm가 무지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간격 띄우기 여기를 또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요것만 된 게 아니고 또 다른 쪽도 작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1mm를 요거를 1mm를 띄우게 되면 다른 것도 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두껍게 해서요. 1mm 하고 요 면만 다시 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요 면만 1mm가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울어지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가 곡면이 옆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기울어지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명령을 써서 또 잘라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껍게 하기라는 것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껍게 하기는 이제 여기서 하고요. 이제 분할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도 지금 현재 이 예제를 여러분들은 그려진 게 없으니까요. 자,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분할. 조금 앞전에 우리가 봤지만, 자, 요거는 면을 분할하는 거였고, 그렇죠? 요거는 솔리드를 자르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면을 분할한다. 자, 면 분할을 할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새 부품을 하나 열어서 할게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F6번 하고요. 자, XZ를 다시 새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 가운데 휠 더블 클릭. 자, 이번에는 이 직사각형 이걸 쓰겠습니다. 치수는요, 20탭 한 15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F6번, 돌출. 자, 양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방향, 확인. 전제해 볼게요. 자, 여기서 분할. 먼저 면 분할을 할 때는 작업 평면이 필요를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양방향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 XZ 평면이 중앙에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이거 가시성을 켜볼게요. 이렇게 면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면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시성 껐고요. 자, 분할 도구는 요 면. 자, 그 다음에 분할할 면은 요 한 면, 요 면 하나만 해볼게요.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면이 분할이 되었죠. 자, 여기 두껍게 하기가 지금 예전에 하이 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좀 잘 안 되는데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간혹 가다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요 면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면만 따로 두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와버리죠. 이게 지금 버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편집 작업을 쭉 하다가 있죠. 쭉 하다가 해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또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 부분은 조금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두껍게 하기에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 할 때 그때 썼었죠. 그래서 두 번째 거였죠. 그래서 고정 평면은 XZ 평면, 그 다음에 면은 이쪽 면, 기울기는 예를 들어서 15도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분할해서 두 번째 거요. 자, 이번에는 반을 잘라버릴 겁니다. 완전히. 반을 자를 거니까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기 XZ 평면 있죠. XY 평면. 얘를 쓴 거죠. 그러면 중앙에서 화살 쪽이 저쪽으로 가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부품을 버리겠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앞쪽에 있는 걸 버려볼게요. 그래서 적용을 해주면 완전히 날아갔죠. 자, 세 번째는 솔리드를 분할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솔리드가 하나밖에 없죠. 자, 분할 도구는 이 중앙을 통과하는 YZ를 잡아볼게요. YZ. 자, 그리고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솔리드 2, 3 두 개로 분리가 되었죠. 빠져나와 볼게요. 두 개가 이렇게 떨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떨어진 거를 서로 간격을 한번 띄워볼게요.
간격을 띄울 때 쓰는 게 여기에 직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따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면을 띄울 게 아니고 솔리드 자체를 띄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띄울 거냐, 요거를 띄울 거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걸 띄워 볼게요. 클릭을 했고 지금 색상이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된 거 있죠? 요게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정을 하고요. 쭉 당겨 볼게요.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체크. 그리고 이제 ESC 눌러서 빠져나와 보니까 솔리드 두 개가 정확하게 분리가 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솔리드 객체를 여러 개로 쪼개둘 수도 있고 또는 필요 없는 부분을 버릴 수도 있고 또는 면을 분할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직접이라는 거 하고요. 다음에 굽힘 있죠? 요 굽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